제곱근 5.4인데 저기 점 찍혔죠? 저 점 찍혀있는 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첫 부분에 저를 배웠었는데 4위에 점 찍히면 이건 수원한 소수죠. 표현법은 분모 뒤에 한 자리, 그럼 분모는 9. 그 다음에 자연수를 소수점 없이 다 쓴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수를 빼내죠. 그럼 9분의 49. 그러니까 저 숫자는 9분의 49. 따라서 제곱근 9분의 49. 이 말과 대비되는 게 9분의 49의 제곱근. 이 말이죠. 둘은 답이 다릅니다. 밑에 있는 말은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2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위에 있는 제곱근 9분의 49는 그냥 9분의 49에 뭘 씌우라는 얘기예요? 루트를 씌우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트 안에서 9분의 49는 3분의 7의 제곱이고 제곱루트 엎쳐지고 안에 있는 게 양수이므로 정답은 3분의 7이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말이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한 유형이니까. 처음 숫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 루트 16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A, B를 구하시오. 이런 거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좀 이따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봐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수를 직접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면 4분의 1을 말합니다. 고쳐 쓰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의 양의 제곱근 이란 뜻은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부호가 양수인 걸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럼 4분의 1의 양수의 제곱은 2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인데 제곱하면 4분의 1은 2분의 1인 걸 있으니까 루트까지 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얘도 고쳐 쓰세요. 루트 16은 16의 양의 제곱근이죠. 루트 16은 16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6은 16의 음의 제곱근. 근데 실제 우리는 계산법을 알고 있죠. 16은 4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제곱 루트 없어지고 4가 나오죠. 제곱 루트 없어지고 4가 나오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버티고 있네요. 계산법을 알지만 개념은 루트 16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양인 숫자, 그게 4죠. 그래서 이 숫자가 답이 4가 아니야. 애들 대부분 이거 쓰다면 4라고 쓰는데 얘가 4인 거예요. 그래서 4의 음의 제곱근 늘 쓰라는 얘기죠. 그럼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중에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2. 두 수를 곱하시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은근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 은근히 헷갈리니까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잘 틀린다기보다는 가끔 틀려 애들이. 저런 것들 순간 착각해서. 자, 여기서 내 선생님이 하나 더 봐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 저 맨 앞에 있는 숫자 있죠. 어떤 숫자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가능하면이라는 뜻은 저 숫자들이 얘나 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일단 저기다가 복잡한 숫자에다가 개념을 올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복잡한 수를 최대한 빠르게 간단한 수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개념을 올려야 문제가 무겁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는 계산이 되잖아요. 4분의 1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지 않나? 4분의 1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248의 제곱에 이 숫자 제곱에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아까랑 말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가능한 계산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계산할 겁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제곱근을 구할 텐데 이걸 제곱하려는 숫자 너무 커서 계산이 불편한데?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봐라. 개념. 지금 여기 있는 건 뭘 묻냐면 어떤 숫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된 거죠? 마이너스 1248의 제곱이 된 겁니다. 지금 문제는 반대로 묻는 거잖아요.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얘가 된 거잖아요. 얘인 거야. 마이너스 1248의 제곱. 그 수를 제곱하기 전에가 뭡니까? 이게 제곱근이잖아요.
물론 음은 나중에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이수야. 물어보면 이수. 제곱하기 전에가 뭡니까? 이게 제곱근인데 뻔히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248의 제곱이 됩니까? 플러스 1248이나 마이너스 1248을 제곱하면 딱 이 수와 같은 수가 나오잖아요. 이건 양수야. 음이 아니야. 음을 제곱하면 양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1248이라는 숫자를 제곱하면 이 수가 돼요. 단 양수의 제곱은 답이 두 개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됐습니까? 따라서 이 수의 제곱근 중에 부가 음인 숫자는 마이너스 1248이다. 자, 개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빠르게 문제를 풀려면 위에 제곱 붙었네? 어떤 숫자에 제곱이 붙었어? 어떤 숫자에 제곱이 붙었는데 제곱근을 구하래. 그러면 그 어떤 수의 양 플러스 마이너스인 숫자가 답이에요. 뭔 말이냐면 네모란 숫자가 있어. 네모란 숫자에 제곱이 있어요. 그 제곱에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제곱을 해놨더니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의 수를 다시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곱하지 않은 상태의 숫자를 구하라는 뜻인데 제곱하면 다 숫자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의 제곱근은 답이 두 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제곱하기 전에 제곱을 했는데 제곱하기 전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이 수가 답이라는 얘기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가 정답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248의 제곱근만 구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248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음이니까 이렇게 골라 쓰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복잡한 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간단하면 그냥 써.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복잡하면 이제 개념을 좀 적용하라는 뜻이고. 그럼 이 문제도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네. 아, 얘구나. 근데 이 숫자에 음이면 쓰면 되고 양이면 복자 쓰면 되고 아무 말 없으면 둘 다 써야 돼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아셨죠? 또 이거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했더니 요거 쓰면 된다고 그랬어. 딸랑 요거 쓰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제곱한 숫자니까 이건 양수야. 양수의 제곱근이므로 답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 붙이는데 그중에 이제 고르라는 뜻이니까 양만 골라내면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푸시고. 여기는 상이 있네요. 일단 상부터 먼저 풀고 추가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 B, C, D가 모두 정사각형이고 B의 넓이는 A 넓이의 2분의 5배, C의 넓이는 B의 넓이의 3배, A 넓이가 4일 때 정사각형 C의 한 변기를 계산하시오. A 넓이 얼마라고요? 4. 근데 B 넓이는 A 넓이의 몇 배? B 넓이는 A 넓이의 2분의 5배. 그럼 얼마란 얘기예요? 10. C 넓이는 B 넓이의 3배. 30. 문제는 C의 한 변 길이. 이게 한 변 길이 X라 둡시다. 정사각형이죠? 그럼 얘도 X가 되겠네요. 결론은 넓이가 X를 두 번 곱해 나온 숫자인데 그 값이 30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 근데 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X는 양수가 되므로 루트 30. 근데 루트 30은 변형이 됩니까? 안 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제곱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길이가 각각 3과 8인 정사각형 모양의 두 색종이를 그림같이 오려 붙였어요. 왼쪽에 있는 게 3, 오른쪽에 있는 게 8. 그러니까 오려서 저렇게 가운데를 벌려가지고 이게 조그만 사각형을 갖다 꼈다는 얘기죠. 오려 붙인 한 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보세요. 번호를 매겨봅시다.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1번의 넓이는 9.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의 합은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얼마입니까? 64겠죠? 네. 한 변 길이 8짜리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가 9.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의 넓이를 합치면 64겠죠? 그럼 전체 넓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합치면 얼마인가요? 73. 73. 73 루트. 자, 이 한 변 길이 x로 둔다면 x제곱이 73.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변의 길이랑 음수는 버리고 루트 73. 73은 이게 뭘로 나눠집니까? 이거 소수죠? 이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 근호가 뭐죠? 근호. 사람 이름이야? 우리말에 이근호. 뭐야 근호가? 김근호. 제곱근의 기호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곱근의 기호는 루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호는 그냥 루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낸다는 뜻은 루트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여기서 만들어지면 찾아라. 직각을 낀 두 변 길이가 그림 그리세요. 얘를 낀 두 변의 길이가 2와 3일 때 빗변 길이 루트 피타고라스 정의죠.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2변 길이가 나오겠네요. 얘는 루트 13. 루트 13이 제곱수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루트 없이 근호 없이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루트가 하나 씌워졌다면 그 안에 제곱수가 있어야 이게 근호 없이 나타낼 거라는 얘기인데 13은 제곱수가 아니므로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가로 길이 세로 길이 4인 직사각형 그리세요. 이걸 왜 주저합니까? 그리세요. 7, 4 대각선 길이 루트 7의 제곱 49 플러스 4의 제곱 16 루트 63 63이 제곱수야? 아니잖아. 제곱수를 끼고 있긴 하지. 얘는 9 곱하기 7이라 3루트 7로 표현되긴 하지만 63 자체가 제곱수는 아니죠. 아닙니다. 루트 없이 대각선 길이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3번 넓이가 8분의 25인 정사각형 한 변 길이. 뭐 그림이 굳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넓이가 8분의 25 한 변 길이 x 정사각형 x제곱이 8분의 25 따라서 x는 변 길이가 루트는 음수는 버리고 8분의 25 제곱수가 당연히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넓이가 49파인 원의 반지름 길이 원 그립시다. 반지름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r이라고 합시다. 따라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r제곱 파이. 그래서 그 넓이가 49파이? 파이파이 지워졌더니 r의 제곱은 49. 따라서 r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중에 양수값 루트 49 루트 7의 제곱 7. 루트 없이 표현되네요. 정답은 4번. 자, 5번은 왜 틀렸느냐?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 이거는 좀 그림을. 정육면체. 건널비예요. 정육면체 한 변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될 텐데 결론은 한 변 길이 x인 정사각형이 6개 모인 게 정육면체죠. 그럼 이 하나의 넓이는 x제곱일 텐데 그 x제곱인 한 면의 넓이가 몇 개 있어요? 6개. 그게 60. 따라서 x제곱은 10. x는 루트 10. 제곱수가 아니죠? 네. 루트 없이 한 변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루트 4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9를 만족하는 모든 a 값의 곱을 계산하시오. 자,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루트 네모의 제곱이 루트 안에 전체 수가 제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네모의 제곱은 답이 몇 개? 2개. 네모가 0보다 커나 같으면 네모로 나오고 네모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네모로 나온다. 기억합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얘랑 같은 표현법으로 표현되는 기호는 다르지만 계산법이 동일한 게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절대값 네모. 같은 말이에요. 절대값도 풀 때 저 네모가 양이면 그냥 나오지만 음이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잖아. 둘은 표기가 다르지 계산법이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가끔은 어떤 문제 헷갈릴 때는 이렇게 표기된 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된 거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서로 맞바꿔서 표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절대값을 루트로 굳이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루트의 제곱을 절대값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표기 두 개를 같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문제가 루트 안에 잘 보시면 4a-1 전체를 제곱하기 위해서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럼 9는 좀 이따 쓰더라도 제곱 루트가 지워지잖아.
배운 대로 한 거죠.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계산법 이거 아니었나요? 제곱 루트 지은 다음에 네모를 갖다 써. 네모를 갖다 써. 물어봐. 너 양이야? 위에서는 양인데? 그럼 건들지 않죠. 그대로가 답입니다. 근데 제곱 루트 주고 네모를 안에 있는 네모를 갖다 썼는데 너 양이야? 그랬더니 물어본 게 아니 네모는 음인데? 음이야? 야 제곱해서 어떻게 음이 내? 어떻게 하지? 음에다 음 붙이면 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얘도 그렇죠? 제곱 루트 지워지면 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4a-를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 나머지 하나는 4a-1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케이스.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얘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달리 말하면 a가 4분의 1보다 커나 같으면 이렇게 나오고 a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밑에 걸로 나옵니다. 너무 칸이 좁나요? 다시 써드릴게요. 칸이 너무 좁아서 루트 4a-1의 전체 제곱은 풀이가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4a-1이 0보다 커나 같으면 혹은 4a-1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게 1차 부등식이잖아요. a에 대한 1차 부등식. 넘겨서 4로 나누면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a가 4분의 1보다 작으면 그럼 위는 0 이상의 양수였기 때문에 루트 안의 양수 그냥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야 너 나와 그냥 이렇게. 근데 얘는 야 너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너 음이래.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우변과 아무 관계없이 좌변만 정리한 겁니다. 그럼 답이 두 종류로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면 어떤 얘기 많다고 그랬냐면 중학교 때는 따박따박 풀면 그냥 답이 한 루트로 딱 답이 한 개의 흐름으로 이거 풀면 답이 이거 푸는 요령은 이렇게 풀이법이 조금은 더 비교적 제한적이라면 고등부나 중등부의 상문제들은 이제 분류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머리에 잘 박아두셔야 돼요. 왼쪽 좌변을 정리한 게 답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변에 보면 9라고 써있죠. 근데 위의 경우라면 9, 아래의 경우에도 9. 이걸 만족하는 A값을 각각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값은 넘어서 양변 4로 나오면 A값은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 여기서 1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아니죠? 마이너스 2. 자, 이제 보셔야 돼요. 모든 A의 곱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A의 곱은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군요.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확인해야 돼. 왜 확인했어야 되냐면 첫 문장을 보세요.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한 A값은 이거지만 이 식의 탄생 과정은 여기 있는 겁니다. A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방정식을 만족한다는 뜻은 이방정식에 나온 값마저도 이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온 값 2분의 5가 4분의 1 이상한 값인가요? 맞더라는 얘기죠. 얘는 조건과 답에 완벽히 부합하는 결과. 그러니까 저게 완벽한 답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결과를 써봤더니 답이 이거래. 그럼 이걸 무조건 답으로 취급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죠. 조건을 봐야 돼요. 야, 이 식을 풀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너 혹시 이 조건 만족해? 를 물어보죠. 마이너스 2한테 너 혹시 4분의 1보다 작아? 나 작은데? 그러면 너도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답이 되니 정답은 이게 맞다라고 해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체크도 안 해보고 A값 2개 나왔네? 무조건 답. 그러시면 큰일 나요. 가끔 어떤 경우는 상당히 자주 어떤 경우는 이 두 개 중에 답이 하나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쪽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조건 하에 답이 맞니? 이 조건 하에 네가 구한 답이 맞니?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 A가 B보다 작고 A, B가 음수래. 이것만 봐도 금방 알겠는데? 이 조건만 봐도. 뭐라 할 수 있나요? A, B가 음수란 얘기는 둘 중 하나죠? A, B가 음수란 얘기는 A가 양수, B가 음수. A가 음수, B가 양수인데 B가 더 크대요. 그럼 위는 안 되겠죠? 음이 양보다 클 리는 없으니까 따라서 아랫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 이건 약식 표현이고 이게 수학적 기호죠. 음수다. 0보다 작다. B는 양수다. 0보다 크다. 됐네요? 둘 중에 0은 없죠. A, B를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0은 아닌 케이스예요. 자, 남은 건 여기를 정리하자. 근데 정리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대뜸 그냥 푸시면 안 되죠.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관계없지만 얘는 뭐로 바꿔야 된다? 8A의 전체 제곱으로 고쳐 써야 된다. A는 제곱되어 있지만 64는 제곱이 안 돼 있죠. 전형적으로 학생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7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또 여기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약간 공부 애매하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어차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 이건 그냥 음수로 두지 말고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나? 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왜 안 되지? B가 음수일 수 있어서. B가 지금 양음이 B에서 B가 양수인 상태라 마이너스 7B는 음인 상태야. 그치? 근데 이 제곱하면 어차피 제곱하면 음은 양이 되니까 이 음을 없애서 양으로 먼저 계산 더하기 전에 음을 날려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7B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음수라 부가 반대로 바뀌는데 얘는 7B가 음수. 여기는 아니요. 답이 말을 잘못했구나. 답은 똑같은데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계산을 한 후에 양음을 판단해야 되지.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이 계산은 중학교 때는 관계없지만 고등학교 때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만? 저렇게 64처럼 완벽히 제곱이 안 돼 있는 숫자만 같이 묶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중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전체 제곱 됐느냐? 안 돼 있네? 그럼 바꿔놔. 전체 제곱 돼 있느냐? 이제 돼 있어. 그럼 이제 계산. 제곱 루트가 없어지고 A를 복사했습니다. 물어보죠? 너 양이니? 그래서 그러면 놔두고 아닌데? 그러면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우린 지금 이 케이스였잖아요. A 너 양이니? 아닌데 음인데? 그래?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얘부터 합시다. 이거 같이 계산하면 힘드니까 얘부터. 제곱 루트 지워지고 8A를 써요. 복사했었죠? 물어봐. 야 8A 너 양이니? A가 음인데? 그러다 8 곱하면 여전히 음인데? 나 음인데? 그래?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근데 그 앞에 항과 항사에 마이너스 또 있었죠.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제곱 루트 지워지고 마이너스 7B를 끄집어내요. 물어봐. 너 양이니? 아닌데? B는 양인데 마이너스 7을 곱하면 음이 되죠. 나 음인데?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플러스 보이네? 그러면 뭐 표기법상 이렇게 중괄호 맞춰주면 되죠. 또 이런 거 줄여서 다 또 틀린다. 조심해. 별거 아니라고 그냥 암산해서 이게 양음이 이렇게 되니까 음이 그러다 틀리는 거야. 자 마지막 제곱 루트 지워지고 B를 썼어요. 너 양이니? 양이랍니다. 그럼 놔둬야죠. 놔두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요. 원래 있던 건 이거 붙어야 돼요. 계산은 마이너스 A 플러스 8A 플러스 7B 마이너스 B 정리하면 7A 플러스 6B. 자, 이것도 얘네 둘이 문제죠. 끝에 있는 두 개. 근데 1.7에 7이 반복되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소점 뒤에 한 자리 9분의 17에서 반복되지 않는 1을 빼내야 되는 거니까 9분의 16. 여기만 바꿔줍시다. 얘는 3분의 4가 제곱 처리됐고 A도 제곱됐으니까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전체 제곱 처리하면 딱 보기 좋겠네요. 이렇게. 곱하기 얘는 루트 3B의 제곱. 자, 이런 느낌을 바꿔줘야죠. 그럼 위도 아까 말한 저것도 비슷한 케이스죠? 이번엔 AB가 양이래. AB가 0이면 둘은 같은 부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야 곱하면 양이 되죠? 근데 A가 음이래네? 그럼 밑에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A가 B도 자, 합시다. 이제 하나씩. 제곱 루트 지워지고 헷갈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복사에 써야 돼요. 이게 뭐야? 아무리 이상해도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제곱 루트 지우고 복사에 쓴다. 그 다음에 물어봐야 돼. 너 양이니? 양이야. A가 음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이네? 그럼 양이면 나 둬야 돼. 건들지 마시고. 곱하기죠.
제곱루트 지어주고 원래 있는 숫자를 끄집어냅니다. 물어봐야 돼요. 양이니? 양이래. 놔둬야 돼. 그다음 여기 제곱루트 지어주고 안에 있는 수를 끄집어내요. 양이니? 아닌데 음인데?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곱하기 제곱루트 지어주고 안에 있는 수 썼어요. 양이니? 아닌데 음인데?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은 이렇게 처리돼야 되고 여기 가운데 빼기는 원래 있던 거니까 붙여야 됩니다. 저거는 바꾸는 게 아니죠. 자, 계산 곱하면 4ab 빼기 이 곱하면 약분되고 4ab 그렇죠? 음은 양이 되고 3, 3 약분하면 4ab가 나오는데 4ab를 뺀 거니까 정답은 0. a가 3보다 작답니다. 일단 3보다 작대요. 이걸 간단히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 아, 그리고 보니까 안에 제곱이 돼 있죠. 루트를 벗겨내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전체 제곱 돼 있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둘 다 가로 위에 제곱 전체 제곱 돼 있네요. 그럼 두 번째 하나씩 이게 1번, 이게 2번. 마무리는 1번, 2번을 덧셈한다. 3번. 그럼 1번 제곱 루트 지운다. 안에 있는 거 갖다 쓴다. 물어본다. 야 A 너 3보다 작다며. 그럼 3보다 작은 수에서 3을 빼면 너 음인데? 그러네. 마이너스 붙여야죠. 2번 제곱루트 지워지고 3-를 복수해 썼죠? 물어봐야 돼요. 이 3-A 너 양이야? 3이 A보다 크죠?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이죠? 헷갈리면 아무나 예를 하나 들어. 뭐 2 같은 거 3 빼기 2 그거 다 답 1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양음을 판단하는 거니까 양이네요. 그럼 놔둬. 끝났어요. 그 위 거 정리.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위와 아래를 덧셈. 마이너스 A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A. 정답은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6. 1번이 정답이다. A가 다음과 같을 때 A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따로따로 내기죠. 각자 해석을 하라는 뜻이에요. 기억부터 봅시다. 만약에 A는 얘인데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면 이 A는 어떻게 되냐. A를 봤더니 루트 안에 제곱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뜻으로 보이죠. 그럼 배운 대로 제곱 루트를 지운다. 안에 있는 걸 복사해 쓴다. 물어본다. 너 혹시 양이니? 아닌데? 나 마이너스 더 작아서 나 숫자 집어넣으면 나 음 나오는데? 그래? 그럼 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다. 뒤에 요 음은 좀 이따 합시다. 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수를 복사. 너 혹시 양이니? 왜? 5에서 마이너스보다 작은 음을 뺀 거잖아. 양에서 음을 빼면 이 D가 양으로 바뀌니까 나 양인데? 그래? 그럼 넌 그냥 놔둬야 되겠네. 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것 뿐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얘가 양음이었냐는 관계없이 원래 한과 항사에 붙어있던 마이너스니까 양음과 관계없이 그냥 붙이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이게 음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x. 정답 마이너스 10. 맞다. 기억은 맞는 말이다. 자, 니은. 똑같죠? 제곱 루트 지워주고 5 플러스 x를 썼어요. 물어봐야 돼. 너 혹시 양이니? 나 양이야. 이 범위 집어넣으면 양 나오죠? 잘 헷갈리면 말했잖아. 헷갈리면 적당한 예를 들어. 계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 입에서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만 해. 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0. 5 플러스 0. 아, 양이네. 놔두면 되고. 뒷거 5 마이너스 x를 써야 되죠. 제곱 루트 지워주고 5 마이너스 x 썼어요. 너 양이니? 양이네요.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느낌상 양이 나오겠죠. 양인데? 놔둬. 놔두는데 가운데 마이너스 붙었죠. 빼란 뜻이네. 5 플러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x, 2x. 맞다. 디귿. 제곱 루트 지워지고 5 플러스 x를 썼어요. 물어봐야 돼. 이 범위 안에서 너 양이니? x가 5보다 크대. 5라는 수에다가 5보다 큰 양을 더하면 당연히 양이겠죠. 놔둬. 양이니까. 그 다음 5 마이너스 x. 제곱 루트 지워지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끄집어 쓴 거죠. 너 양이니? 아닌데? 나 5보다 더 커지는데? 아, 너 음이구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조심해.
이 마이너스는 이게 음이었기 때문에 붙인 거고 여기 마이너스 또 있어요. 두 항 사이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자연스럽죠. 5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5 마이너스 x 10 맞네? 다 맞네. 5번이 정답. 루트를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저 제곱과 루트를 정리해서 안에 있는 수를 끄집어내서 동량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전체 제곱돼 있는지. 두 개 항 모두 다 전체 제곱돼 있네요.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걸 끄집어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끄집어낸 숫자에 이게 양이라 판단되면 놔둬야 되고 음이라 판단되면 이 끄집어낸 수 전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계산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 이건 그럼 양이 되는 건지 음이 되는 게 헷갈리죠. 이럴 때 좋은 거는 적당한 예를 드는 게 좋아요. 문자로 역수 처리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적당한 수를 드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적당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분의 1은 A의 역수 아닌가요? 그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걸 계산한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A분의 1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양이야, 답을 쓰지 말고 양이야, 음이야? 양이 되죠. 그럼 결국 이 수는 이 수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 수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어도 저 범위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결과는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이니까 놔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걸 썼어요? 이번엔 물어봐야죠. A가 얘였고 A분의 1이 얘였는데 둘을 더하면 이건 음이네요. 음과 음을 어쨌든 더한 거니까 얘는 음이네?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또 붙었는데 어떻게 하지? 뒤에 있는 거에 음이 붙은 거지 얘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또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간단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 A 마이너스 A분의 1 음수는 양수니까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지워지네요. 2A가 정답입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루트 2분의 45A가 B와 같을 때 A 플러스 B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하시오. 자연수 AB예요.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루트 안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와 양수의 곱은 양수. 그렇지?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계산이 쉽지 않아요.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등호가 있으면 둘 다 양변을 제곱해 시키거나 아니면 루트 없는 쪽에 보통 루트를 씌워서 서로 루트 안을 비교하거나 이런 거라는 얘기죠. 여기는 루트 5가 있는데 얘는 2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 2가 있어요. 둘이 더 크고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지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더 큰지 물어보려면 방법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양쪽을 제곱해서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루트 없는 식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쓰시든지 그래놓고 5와 4가 같지 않은 힘으로 이건 틀린 말이고 얘랑 얘랑 비교할 때는 루트 5는 루트 4가 되고 루트 빼고 얘랑 얘랑 비교해보니 같지 않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루트를 씌우든 아니면 둘 다 제곱시켜서 루트를 없애든 근데 보통은 둘 다 루트 씌우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대소비할 때도 이건 사실 양면 제곱해도 되겠지만 일단 루트를 씌워보도록 할게요. 상관없으니까 2분의 45a 얘 루트를 씌우면 자연수의 루트 씌우면 그 b가 제곱돼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서로 루트 같으니까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2분의 45a랑 b제곱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죠. 이해됩니까? 이 소리를 넘겨요. 그럼 45a는 2b제곱과 같아요. 아니면 그냥 놔둡시다. 이걸 그냥 놔둘게요. 정리하는 거죠. 자연수 앱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자연수 앱인데
자연수를 제곱하면 자연수 아닌가요? 우변이 자연수잖아. 그럼 좌변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따라서 이게 자연수가 성립하려면 A는 2의 배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A가 2의 배수니까 2나 4나 6, 8, 10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 2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2가 들어가면 남아있는 B제곱은 45 돼요? 자연수를 제곱해서 45는 제곱수가 아니잖아. 됐지? 그러다 보니까 봐봐. 2분의 45를 쪼개봐. 소인수분해. 3의 제곱 곱하기 5. 자, 오른쪽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값인데 이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 2가 지워져야 되니 A는 2의 배수인 동시에 뭘 곱해야 돼요? 5는 최소한 한 번씩은 곱해줘야 되겠지. 이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숫자예요. A가 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는 2 곱하기 5. 그 다음에 뭐가 더 붙어도 되죠? 어떤 특정 숫자의 제곱이 붙어야죠. 2는 이 분모를 지우기 위함이고 5는 이 분자에 있는 지수가 홀수인 걸 짝수로 만들기 위한 표현인 거고 그래야 오른쪽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제곱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 가장 작게 비를 만들 수 있긴 있는데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추가로 더 곱하는 숫자는 무조건 제곱수를 곱해야 전체가 제곱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꼴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는 B는. 그럼 이런 것도 또 골라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되는 것만. 2, 5는 무조건 곱해야 되니까 가장 작은 건 10이고 그 다음은 여기 10에다가 추가로 제곱수인 2를 제곱하면 40이고 3을 제곱하면 9 곱하기 10이니까 90이고 맞나요? 그 다음 여기다 4를 곱하면 160이고 25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됐니? 그럼 B제곱은 만약 A다 이 B제곱이 10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A가 10이라는 거니까 A에 10 집어넣어. 그럼 얘랑 약분되고 여기 붙으면서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B는 B제곱이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므로 얘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고 따라서 B는 15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 A가 40이면 여기 2의 제곱인 4가 더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는 2는 얘를 작분시켜 지워버리고 여기는 5는 5의 제곱이 되고 이 4는 2의 제곱이고 따라서 B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질 숫자냐면 3이 2번, 5가 2번, 2가 2번 곱해진 숫자니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2의 제곱일 테고 따라서 여기서 B값은 요 밑에 있는 숫자 3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밑에 사실 할 필요 없었던 게 선생님은 설명을 하려고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A와 B의 값의 합중에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A가 40인데 B가 30 뒤로 가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밑에는 할 필요 없고 제일 작은 숫자는 알고 보니 제일 위에 있는 숫자였다는 얘기죠. 얘네들의 조합이 그 합의 최소값이다. 그래서 A가 10, B가 15 합치면 25가 그 합의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A가 가장 작으면 B도 가장 작겠구나. 밑에는 사실 안 해봐도 되지만 뭐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흐름이 글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밑에 거는 사실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 풀이로 본다면. 자, 이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루트가 자연수? 루트안이 제곱수. 그럼 1008을 소인수분해야 되죠? 1008 2로 나누면 504 2로 나누면 252
다시 2로 나누, 네? 네. 왜요? 2로 또 나온다고요. 또 2로 나누면 1, 2, 6 다시 2로 나누면 8, 4 다시 6, 4인가요? 네, 6, 4 6, 3 아, 선생님. 저는 됐다 선생님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아 미안해 약간 저도 나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약간 더워서 그래 지금 지금 자꾸 더워서 이걸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저렇게 까부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자, 이렇게 됐고, 루트 안에 분자값이 2가 몇 번이에요? 4번이고, 3이 2번이고, 그리고 7이 하나 있어요. 이 수를 n으로 나누었더니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안이 제곱수가 돼야 되고, 제곱수의 성질은 지수가 모두 짝수니 이 n은 뭐예요? 7의 약수가 돼야 되죠. 분모했으니까 7의 약수가 돼야 7을 약분하고 지워지겠죠. 그럼 7의 약수는 1과 7, 개수는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28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0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소인수분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28을 소인수분해보면 2가 2번, 7이 1번. 거기다 어떤 수를 곱했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이 기본적으로 7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7을 곱하고 이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7을 곱하면서 어떤 수의 제곱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될 수 있는 n의 값은 7의 배수 중에도 제곱수가 곱해져 있는 숫자 7 또는 왜 7이에요? k 1 집으면 되니까. 아니면 7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얼마죠? 28. 혹은 7 곱하기 3의 제곱 이거 얼마예요? 63. 그 다음에 7 곱하기 4의 제곱 얘는 안 되지 않나요? 16 곱하기 7이잖아. 100을 넘어가지 않나요? 네, 16 곱하기 7은 100을 넘어가잖아. 이때 밑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될 수 있는 n의 값은 몇 개? 3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뚫렸는데 말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대 요즘은? 자, 60번 문제. 루트 n분의 160이 n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n. 그러니까 이 m도 자연수고 여기는 n도 자연수예요. 근데 루트를 끼고 자연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수가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는 그냥 제곱수 중에도 완전 제곱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mn을 구하는 순서상인데 결국 위에는 분자값을 인수분해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죠. 160을 소인수분해 보면 이거 10 곱하기 16이니까 2의 4제곱에 2의 5제곱에 5 하나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인가요? 됐나요? 거기에 m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분모에 있는 2도 지수 홀수이고 5도 분자에 있는 2도 지수 홀수, 5도 지수 홀수니까 mn은 기본적으로 2 한 번, 5 한 번은 무조건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럼 만약 m이 2 한 번, 5 한 번이었어. 그럼 모양을 봐야 돼. 이거 왜 n 값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집어넣었다. 2하고 5를. 그럼 하나 지워지고 2의 제곱 곱하기 5는 없어졌죠. 2의 4제곱. 이렇게. 2의 4제곱은 얼마예요? 16이죠? 이 값은 4가 되겠네요. 따라서 mn의 순서상에서 mn의 값은 10,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 mn의 순서상을 다 구하라면 이런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보니까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개수가 아니네요. 난 중간에 개수로, 나 오늘 이상하다. 나 왜 mn의 개수를 구하시오로 왔죠? 모두 구하는 거니까 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좀 귀찮지만. 그 다음 합시다. 왜? 선생님. 잘못 봤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잘못 풀진 않았잖아. 그냥 잠깐 한 1초 잘못 봤다고. 문제를 잘못 보시네. 그 다음에 m의 값을 찾아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2와 5를 곱하기는 해야 되는데 2와 5만 곱해도 되지만 딴 걸 더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M에 2, 5 말고 딴 게 5대 이런 경우 말이 안 되죠. 2, 5 왔어요. 근데 분자에는 2의 5제곱 5에다가 M의 값이 2, 5가 왔으니까 이거 지수가 짝수가 되고 이거 지수가 없어지니 결론은 짝수만 남는데 그 뒤에 추가로 더 곱하는 숫자가 뭐 3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기껏 다 지수를 분수로 바꿔놨는데 분모에 약분도 안 되는 3이 남으면 안 되고 그러면 2 오면 안 됩니까? 2가 왔다 칩시다. 그럼 2가 하나 더 약분되고 2의 세제곱 다시 지수가 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곱해서 올 수 있는 숫자는 2가 오긴 하는데 생뚱맞게 3이나 뭐 5나 7이나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없어지니까 그 지수가 그 밑이 2의 거듭제곱 5대 뭐가 와야 돼요? 짝수가 와야 돼요. 짝수가. 그러면 루트 안에 누가 남냐면 2는 지워졌고 4가 됐고 5는 지워졌고 그럼 2의 4제곱 남았는데 2의 제곱이 온다면 이렇게 약분되고 얘가 2의 제곱인 4가 남는 거죠. 루트 4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MN의 순서상에서 M의 값은 2, 5, 4를 곱한 값이니까 40이 될 때고 N의 값은 결과적으로 루트 값이 얼마로 나왔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2가 나왔더라. 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M의 값에 2 하나, 5 하나, 뒤에 곱할 수 있는 수는 무조건 2의 거듭 제곱 중에 짝수인 것인데 짝수 2의 제곱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짝수는 2의 4제곱. 그럼 집어넣으면 다 약분되네? 분자에 있는 숫자와 분모에 있는 숫자와 결론은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1이 남아요. 무슨 말인지 다시 써볼게요. 여기 2의 5제곱 곱하기 5가 있었고 분모에 이거 넣겠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5 곱하기 2의 4제곱 5 지워졌는데 분자 2의 5제곱 분모도 2의 5제곱이에요. 약분되면 루트 안에 1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루트 1이니까 1이 될 테고 M의 값과 N의 값을 자연수 값 정리해보니까 이거는 2의 4제곱 16 16에 10 곱하면 160 그때 N의 값은 1 둘 다 자연수네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은 안 되겠죠. 그 다음 약분한 걸 다 지워서 이제 루트 안에 1밖에 안 남겼는데 더 곱하면 그때는 그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안 나올 테니까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이렇게 세 개 조합으로 MN의 순서상을 모두 구하시오. 10,4, 40,2, 160,1 이렇게 세 개 정답이 나타납니다. 이거 중치고는 약간 헷갈리는데? 중이지만 상에 가까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 AB가 있는데 두 색종이 넓이가 47-x, 70 플러스 x.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일 때 자연수 x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가 좀 쉽지 않아요. 넓이가 나왔죠. 근데 하나는 제가 넓이고 나머지 하나는 얘가 넓이에요. 근데 둘 다 자연수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한 변 길이를 A라고 둬볼게요. 그럼 얘도 한 변 길이가 A가 될 테고 이것도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를 B로 둔다면 나머지 한 변 길이도 B가 될 거라 첫 번째 식에서 얻어진 결과물은 A 제곱은 47-x예요. B 제곱은 70 플러스 x인데 AB가 자연수이겠죠? 문제 조건에 보면 써 있어요. 각 변이 모두 자연수일 때 따라서 위에 있는 A를 정리하다 보면 제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 A 값은 루트를 씌운 값이죠. 왜 이런 거잖아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느낌인데 양수값이어야 되니까 플러스만 가자면 루트 5. 아, 오른쪽 식에 루트 씌우는 거구나.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래서 A 제곱이 얘면 A 값은 루트 47-x가 되고 B 값은 루트 70 플러스 x가 써집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난 왜 제가 저렇게 써졌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갑자기 A가 왜 루트가 씌워지고 B가 왜 루트가 씌워지는 거지? 모르겠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쓰고 났더니 표현상 루트가 있지만 이 값은 자연수랍니다. 왜? 한 변 길이가 A인데 A가 자연수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얘도 루트가 써져 있지만 결론 얘는 자연수란 뜻이에요. 제곱수란 뜻이 그렇죠. 안에 있는 47-x가 제곱수이며 자연수를 제곱한 제곱수이며 여기 있는 70 플러스 x도 제곱수란 뜻이에요.
근데 플러스는 이게 숫자 계속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70보다 큰 제곱수를 찾는 거는 무한히 많죠. 그러니까 위에 밑에다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위에다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더 유리한 겁니다. 어차피 x는 같은 숫자니까 밑에 숫자가 계속 커져서 루트 안에 제곱 70보다 큰 제곱수를 찾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위 걸 포인트를 맞춘다는 거죠. 47-x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가 되려면 47보다 작은 제곱수 뭐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게 36, 그 다음 25, 16, 9, 4, 1 됐니? 0은 안 되지? 47-x가 0이 되면 루트 0인데 루트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가겠네요. 따라서 x는 그냥 47에서 36을 빼요. 얼마요? 11. 47 빼기 25. 24. 22. 내가 눈치 보고 있어, 지금. 47 빼기 16. 31. 47 빼기 9. 38. 47 빼기 4. 43. 47 빼기 1. 46. 이렇게 숫자만 x가 될 수 있어요. 그 x 값을 이제 남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갖다 끼워야 돼요. 얘 갖다 끼웠더니 이 둘, 넷, 6개 후보 중에 어떤 애가 제곱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11. 누구예요? 11. 11. 혹시 11 말고 되는 게 있나요? 22 집어넣으면 92 아니고 31 집어넣으면 101 아니고 38 집어넣으면 108 아니고 43 집어넣으면 113 아니고 46 집어넣으면 116 이것도 아니겠죠. 따라서 되는 x는 11밖에 없다. 약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다음 범위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거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그래. 이걸 문자로 쓰잖아요? 많이 힘듭니다. 괜히 귀찮아져요. 이런 것도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한 개. 적당히 수를 예를 들어서 직접 수를 보면서 계산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럼 A를 2분의 1 정도로 보시고 1번은 그냥 2분의 1이에요. A값 자체니까. 2번은 루트 2분의 1이지. 근데 얘랑 비교가 안 되네?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워봅시다. 루트 4분의 1. 가장 작은 거야. 누가 작아? 1번, 2번 중에. 루트를 끼고 있는 대소비교는 루트 안에 있는 대소비교랑 같다고 그랬죠. 4분의 1이 작아, 2분의 1이 작아. 4분의 1이 작아. 그래서 2번 탈락이야. 가장 작은 걸 찾는 거니까. 3번. A제곱 2분의 1의 제곱이면 4분의 1. 2분의 1이 작아, 4분의 1이 작아. 4분의 1이. 그럼 이제 1번 탈락. 4번. 잘 봐. A가 2분의 1이야. 그럼 A분의 1은 2분의 1이 무슨 수라고요? 역수니까 2야. 4분의 1이 작아, 2가 작아. 4분의 1 작겠지? 4번 탈락. 5번. 루트. 아까 A가 2분의 1이었죠? 아니, A분의 1이 2분의 1이었죠? 여기가 A분의 1이, 아니, A가 2분의 1이었고, A분의 1은 2였잖아. 여기가 2로 바뀐 거예요. 루트 2네? 지금 우리가 남은 건 이거잖아요. 루트 4분의 1. 루트 2. 누가 더 작아 묻는데,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네요? 비교가 힘들면, 여기다 루트 씌우면서 뭐 처리하면 돼요? 제곱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테니까 옆에서 써놓을게요. 얘를 루트 씌워서 제곱시키면 왼쪽 오른쪽은 같은 숫자니까. 그럼 얘는 루트 16분의 1. 16분의 1이 작아, 2가 작아. 얘가 작겠죠. 네, 다 떨어지고 3번이 정답이다. 이거 제일 작다.